저는 올해 버킷리스트를 10가지 정도 작성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인생에 앞으로 딱 1년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올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10가지를 모두 다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카카오톡 어린이집 남자 방도 제가 들어갔었고요. 인원이 5명밖에 안 됐어요. 카페도 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려고 방통대로 어떻게 하면 3-4년 동안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모교에는 특수교육과가 있어요. 특수교육과를 진학해가지고 나중에 대학원까지 가면 어떨지, 교대에서 대학원을 가면은 어떤 자격증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안 됐구나. 왜냐면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20대 초중반 선생님들만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나이가 20대도 아닌데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졸업하면은 내 나이가 앞으로 5년 뒤가 될 텐데. 그러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놀이 영어 선생님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대략 아이들을 50명 동안 가르치게 됐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게 됐고요. 이번 주가 유일하게 어린이집 방학하는 기간이에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클라이밍이었어요. 클라이밍을 제가 한때 배웠었긴 했는데 다시 한번 동아리에 가입해서 배워보자. 제가 클라이밍을 했을 때 배웠던 건 지구력이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지구력은 그냥 말 그대로 힘을 키우고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이거를 제가 반년 정도 했었는데, 클럽에 가입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더링이라는 종목을 알려주더라고요. 볼더링이라는 것은 조금 2-3m 되는 높이에서 자기만의 규칙대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어떤 끝에 포인트만 도달하면 돼요. 시작 포인트부터 끝에 포인트까지. 거꾸로 가도 되고 손으로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을 동호회 사람들로부터 2-3개월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진 찍기입니다. 인생샷. 우리가 흔히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잖아. 프샷. 프로필 사진. 근데 저는 그냥 프로필 사진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취업을 위한 프로필 사진, 바디 프로필 사진, 결혼식 사진,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내가 내 방에 걸어놓을 수 있는,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장례식장에 이 사진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진짜 1년 뒤에 내가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1년 뒤에 죽으면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사진을 보는데, 이 나라는 사람은 이런 식의 이런 느낌과 멋있는 느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 한 장의 사진이 딱 필요했어요. 나라는 걸 규명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토샵에 이제 갔고요. 거기 사장님께서 스튜디오에서 무슨 목적으로 찍으시는가요? 이거는 프로필 사진인데요, 목적이 없습니다. 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만을 위한 사진이에요. 제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취업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저를 표현하기 위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1시간 동안 촬영하면서 노래도 틀어주셨고요. 뒤에 배경도 바꿔주셨고요. 제가 스토리텔링이 담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떤 느낌과 표정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좀 더 자신있게 해도 된다고. 저는 정장을 입고 찍고 싶었어요. 정장이요. 저는 수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트를 다 맞췄어요. 일단은 위에 맞추고, 조끼도 맞추고, 넥타이도 같은 컬러, 바지도 같은 컬러. 이것은 예전에 영화에서 라라랜드에서 한번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게 입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스타일 한번 내보고 싶었고, 그리고 머리도 올백머리를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또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그 스타일이 안 나요. 가르마도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탔어요. 완전히 가르마가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안경도 중요하겠죠? 팔찌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찍고 싶었던 건 웃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화가 났구나. 나는 저항하고 싶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유일한 감정은 무엇일까? 그거 하나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이 지구가 멸망해도, 이 지구에 별똥별이 떨어져서 멸망해도 나는 살아남는다 라는 그런 생존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저는 평생을 웃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진짜 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지 않는, 또 멋있는,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카리스마적인 사진을 찍고 싶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관 사장님이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손님과 같은 분이 사실 한 달 전에 있었다.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50대 아주머니 분이 왔는데 너무너무 웃고 계셔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원래는 그런 사적인 얘기를 물어보지 않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왔었어요. 저는 근데 암에 안 걸리고 1년 뒤에 정말 죽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장례식장에 필요한 영정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죽는데 맨날 웃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와, 그때 그분이 너무 많은 영감과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진관 사장님이랑 어쩌다 이런 사진을 찍게 됐고, 나에게 힘든 일이 무엇이 있었고, 왜 내가 버킷리스트를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면서 소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말씀하거나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제 등에다가 날개를 2개 달아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달아주신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예술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대요. 저를 보면서 뭐 제가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사람의 강력한 느낌, 사진이 정말 강력하고 임팩트가 강한데 여기다가 자기가 예술적으로 날개를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천사처럼 루시퍼 같은 느낌으로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어린이, 제가 과외를 하는 어린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아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1년 뒤에 저랑 그 사진을 똑같이 찍으러 갔고, 제가 입었던 똑같은 정장을 선물해줬고, 똑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고 사진도 같이 취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사진이 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버스킹입니다. 항상 밖에서 길거리에서 노래를 한 번쯤은 불러봐야겠다. 버스킹 한번 해보자, 낭만 있게. 예전에 비긴 어게인 보면은 윤도현이 어디 길거리 유럽에서 노래를 혼자 부르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그냥 그런 캐주얼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용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킹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한두 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게 이제 동아리가 파토나게 되면서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연습했던 윤도현의 노래 흰 수염 고래, 그리고 나는 나비, 이렇게 2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 목소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조금 변한다, 굉장히 진성으로 터프하게 노래할 때 목소리가 변한다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어울리는 노래 스타일을 추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못하다가 올해 8월 달에 클럽을 갔는데, 클럽에서 이제 첫차 타고 오잖아요, 아침에. 첫차 타고 오기 전에 새벽 5시에 어떤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친구가 노래를 자기도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저도 결심했어요. 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손을 들고 저도 부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이랑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비를 이태원에서 새벽 6시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클럽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4시 5시여서 그냥 혼자 춤을 추는데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춤을 잘 못 추니까 약간 소심하게 추고 있었는데,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용기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 제가 버스킹 우연히 받고, 제가 우연히 반년 전에 버스킹 노래를 연습을 했었고, 거기서 버스킹을 부리고 삑사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삑사리가 안 나는 그 부분에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삑사리가 나든 안 나든 저 사람들은 상관을 안 쓰는구나, 진짜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인생이라는 이런 거일 수 있겠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환상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나처럼 용기를 주는 사람, 나와 같이 도전하는 사람도 보였고,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춤을 잘 추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몸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춤을 진짜 잘 추고 싶었어요. 제가 췄던 춤은 소셜 댄스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탱고, 하나는 바차타. 이렇게 탱고랑 바차타 두 가지 춤을 췄습니다. 요렇게 탱고와 바차타를 추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길거리를 걷다가 또 어떤 클럽이 아니고 바에서 그런 라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망설이다가 저도 뛰어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진짜 용기가 내서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춘다기보다 내가 그 길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길에서 춤을 추려고 춤을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서 새벽 6시에 버스킹을 하려고 버스킹을 연습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내 안에 있었고, 그런 순간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내 인생은 뭐 100일, 200일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못 갔고 올해 꼭 가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제 마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일본을 가고 싶어 했던 건 맞아,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서 바라고 변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진솔하게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 그래, 그러면 일본이랑 좀 비슷한 곳에 가자.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일까? 군산으로 갔습니다. 군산에 가서 혼자 여행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일본 가옥 비슷한 곳에서 있으면서 한식 음식을 먹고, 또 있다 보니까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또 포토샵 사진을 찍게 됩니다. 왜? 사진을 찍고 싶었으니까요. 거기서 왜 그 옛날 교복 있죠? 옛날 학생 교복, 그거를 입고서 또 사진을 찍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연극배우 같다는 피드백. 거기서 또 멋있는 인생샷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선유도라는 섬에 이제 제가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전기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스쿠터랑 같은 속도인데 생긴 거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전기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야, 제가 이거를 탔습니다. 그 선유도 섬에서 탔습니다. 그때 날씨가 1월달이었어요. 1월달. 그날 다음날 아침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몸을 벌벌 떨면서 군산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독감이나 감기였어요. 와, 왜냐면 제 마음에 오토바이를 한 번쯤은 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느낌도 나고, 또 섬에 고속도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니까 그 느낌이 정말 사는 거예요. 진짜 내가 멋있더라고요.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감기 걸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다시는 안 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술과 담배도 또 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술도 세로이도 마시고, 또 위스키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한참 피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피니까 이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제 술도 안 피고 담배도 안 피고 클럽도 안 가고요, 춤도 안 추고 버스킹이나 뭐 클라이밍 이런 것도 하지 않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싱도 있었어요. 복싱을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17살 때 뉴욕에서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복싱도 한 3-4개월 동안 도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수상 스키입니다. 제가 뚝섬 유원지역에서 거기 책마루라고 있어요. 거기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근데 와,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솟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는 한 번도 저기 수상 스키를 타지 못했을까? 저기 유리창에 보이는 사람이 한강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저는 사실 17살 때 미국에 가서 한번 물에 빠졌었거든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바하마로 가는 크루즈를 탔었는데, 바하마라는 나라에 도착해서 바다에 가서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가 맞는지 정확히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이 내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못했던 거예요, 물에 대한 것이. 근데 그 순간 바로 정장 입었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 수상스키 타러 왔습니다. 오늘 탈 수 있나요? 근데 막상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에? 나 정장 입고 왔는데 어떻게 탈 수 있나요? 근데 다 벗고 그냥 수영복 빌려주고 바지만 입고 타면 된다는 거예요. 구명조끼 주니까. 그때부터 제가 3개월 동안 수상스키를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탔어요. 정말 많이 탔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원스키 하나로도 탈 수 있게 됐는 그런 정도의 레벨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거는 용기였어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는데 왜 망설이냐고 스스로한테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사고 싶은 옷도 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다녔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 삶의 포인트가 됐다. 지금 얘기하면 정말 많고 또 말하는 거는 10분 20분 안에 끝나지만 이걸 실행했던 용기의 크기는 너무너무 컸었던 거예요. 그리고 365일 동안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버킷리스트를 가장 핵심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은 진짜 365일밖에 없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시간적인 제한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행동 에너지로 나옵니다. 당신의 내년 2024년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